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식가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호반 LS 지분 매입, 진짜 목적은 해저 케이블이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몇 가지 기사를 좀 보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주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 한 번씩 반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3월 24일 갑자기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면서 장 초반 이날 3월 24일에 9%가 상승을 했다가 바로 주가가 반납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누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수급이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지 정확하게 원인은 저도 알 수는 없는 알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3월 24일에 수급을 보니까 밑에 법인에서 매도한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누가 매수를 했다가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다 던져버린 것들인데 이 24일 당일에는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거래량의 절반도 안 나오는 거래량이었는데 뭐 세력들의 의도다, 뭐 실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그 뒤에 이후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기사에서는 억지로 조금 조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에 지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식들도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특허 분쟁. 과거에 이 부스터트 2심 판결에서도 LX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대한전선이 이 배상금을 좀 물어주게 된 그 이후에 이 호반이 LS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그룹사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 진짜 목적이냐 이런 소식들이 기사로 나와준 건데 일단은 이 부스터트 판결은 2심 판결에서 2심에서도 LS전선에 승소가 됐었고 재판부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2심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LS전선에게 15억 원을 배상을 하라. 자, 대한전선은 인정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는 LS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호반그룹의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으로 매입한 사실이 퍼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억측이 쏟아진 것이다. 호반그룹은 지분 매입은 이번에 특허 침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자, 이거죠. 이번 특허 침해 소송권 외에도 LS전선의 동해 공장의 설계 기술 유출 건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다. 이게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된 공장이거든요. 해저 케이블 공장. 2008년부터 2023년도까지 LS전선의 동해 해저 케이블 공장에 건축 설계를 전담한 설계 업체가 새로 해저 케이블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대한전선으로부터 설계 물량을 받기 위해 기업 비밀에 속하는 LG LS 전선의 공장 구도, 설비 배치 이런 것들을 유출해서 대한전선에 적용을 시켰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대한전선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장 구조입니다. 사진이죠. 이거거든요. 해저 케이블 공장. 여기 이렇게 우뚝 솟은 기둥들이 보이고 높은 구조물들이 보이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뭐 전선을 감아서 이런 식으로 감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설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출항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이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용 포설선이죠, 이거. 여기다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포설을 하면서 이제 해저에다가 깔면서 전선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해저 3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포설선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하다면 비슷한 것 같고 좀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공장의 구조, 배치 이런 것들이 대한전선이랑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다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S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공장 배치라든가 기술 설계 구도, 뭐 공장의 구도 이런 것들을 기술력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대한전선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가능했냐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한전선의 6년의 특허 전쟁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이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최대 11조 원 규모의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사업을 앞두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에서 세 번째 소송전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싸움은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도 기술 탈취 논란이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것이 골자다. 올 상반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게 기술 유출로 결론이 날 경우 양사 간의 세 번째 소송전이 불가피해진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한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만큼 조단위 소송이 덜 가능성들이 높고, 반면 대한전선 측은 자체 해저 케이블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기술 탈취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의자로 특정된 건축 사무소와가도 무관하다. 이 공장에 대한 설계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 유출 의혹이 진행이 된다면 이 서해안의 해저 전력 고속도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대한전선이 이 수주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서해안 해적 전력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 예상만 7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민간 투자까지 고려하면 최대 11조 원 규모 시장으로 열리는 대여다. 2027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결과를 절차를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한전선이 당진에 이 해적 케이블 증류 송전 해적 케이블 공장 2공장을 짓는 이유도 이 사업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지만 LS의 지분을 호반이 매수를 한 게 이 국가 송정만 입찰 수주전에서 조금 세계 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이렇게 경영 간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인용해 최근 한 달간 호반그룹이 LS를 공격할 거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공개 매수를 위해서 증거사를 만났다느니 사모펀드와 연합할 것이라는 하는 내용이었다. 후반그룹이 일부러 소문을 낼 생각으로 소리내면서 움직인 것 같다. 근데 저도 좀 잊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엘마스가 LG, LG와 가계도 뭐 계열 분리 이런 역사를 보면은 2003년도에 LS그룹으로 뭐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 범 LG가를 상대를 하는 게 호반으로서도 감당이 될까? 재계에 따르면 범 LG가 내부에서 LS그룹의 지배구조나 기업 가치 재평가, 저평가 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호반이 이 LS 지분을 매입한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범 LG가 전체적으로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전선 산업의 수익성은 후방 전기동 전련업체나 교섭련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LS그룹 계열은 LS M&M을 국내 유일의 전기동 전력업체인 동시에 생산량 기준으로도 글로벌 2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LS그룹의 인프라 지원 없이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대한전선이 해외 업체하고 장기 계약을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LS M&M의 매입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 LG가를 전체로 적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실익이 뭐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반이 LS의 주주 제한을 만약에 이 호반 그룹이 불만을 품은 소액 주주들과 연대해서 계열사 상장 등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는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15%에 달하는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에 호반과 소액주주들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약점이라는 거죠. 호반그룹이 대한전선 소송에서 질 경우 수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시장을 뺏기게 되는 만큼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기본 매입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복 상장 논란, 밸류업 무대응, 불만이 쌓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호반그룹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대한전선은 연매출 3조 원이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 2010년 전후 건설통신 계열사들을 분리된 이후로 전력 케이블 사업으로만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된 것들인데, 이 실적 요인을 봤을 때 미국, 유럽,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블 산업의 신규 수주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해저 케이블의 이 전선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도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뒷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보다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무료 검색식도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카톡방도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카톡방도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환율의 그대에게하고 보네스트 투자 자문이랑 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검색식은 제가 만든 검색식이고 어떤 검색식이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차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재무도 확인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식에 의존을 하는 거죠. 도움을 좀 받는 거죠. 나는 원하는 조건식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줘. 그러니까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나서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등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검색식에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검색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에는 써니전자, 코나아이하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지만 TUA홀딩스도 한미반도체도 검색이 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12월 6일에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상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12월 6일 이날이거든요. 이날 주가가 5,250원 언도였는데 이후에 12,92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0% 가량이 상승한 이때 타점에서 돌파할 때 이때 바로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검색식이라는 거죠. 코나에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 12월 4일에 고가가 18,810원이었는데 33,800원까지 70%가 급등하고 이날 12월 4일에 이날 바로 검색이 된 거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12월 4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3,270원까지 35원까지 70% 가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날 이렇게 상승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기업들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정구 검색식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종목은 구명테크, 아이큐어, 솔리드. 이 중에서 뭐 솔리드하고 아이큐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잠깐 공개를 해 드렸고 이 검색식의 조건식만 드린다고 하면은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검색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고 사용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조건식을 입력해 두고 PDF도 전달 드릴 거지만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따라만 하시면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설명란 보시면은 이메일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을 알려주셔야 제가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지고 현명하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색식이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네스트 투자자문에서 주간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간 매 주간 발행이 되는데 업종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리포트가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산업 분석이라든가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가 이 목표가에 대한 분석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 우리 보네스트 투자자문에서 카톡방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오늘은 조금 주가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었는데 저도 들어가서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하지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종목들도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 내가 궁금한 종목, 내가 도움이 필요한 종목들 그런 것들도 다 자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클로버스는 46% 그리고 APR 이거는 고가를 갱신했다 18%, 티로보틱스 23%, 펜엔터테인먼트 29%, 휴스틸도 35%, 모, 모티브 링크도 27%, 동양철강 46%, 나인테크도 43%까지 3A 로지스까지 10%.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진짜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맞는지 무료 방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직접 들어와서 검증을 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곳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네스트 투자 자문도 제가 협업사로
제도권 금융회사니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 가지고 이 설명란 간단하게 쭉 읽어 보시고, 문자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검색식하고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뭐 검색식이 필요 없다, 난 카톡방만 원한다 하시면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원하시는 거 다 맞춰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대한전선 조금 이날 고가가 9%인데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와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일단 밸류가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공장에 대한 결과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지만 후반그룹의 움직임들도 주목을 해보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제가 대한전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 거의 매일매일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 오셔 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도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